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에서 발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이 발전해야 되고 또 개인이 발전을 하게 되면 또 기업도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그동안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성공하나 우리 또 현장에서도 보고 또 책도 보고 주변의 인들을 보게 되면 뭐 다음 같은 특징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발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기업에서 발전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우리 기업에서 발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먼저 그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또 잘 돼야지 또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또 상사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또 상사로부터 좋은 그 이미지 또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하다는 말이 참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성실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아요. 정성을 들여야지 그 열매가 맺는, 과실이 맺는,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평소에 상사와, 좋은 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상사와도 가깝게 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실하게 일을 한다. 예. 시종일관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상사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성실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성실하다 이렇게 매사에 또 열심히 한다 이런 분들이 발전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좀 스마트한 인상을 주면서 일 처리가 매끄럽고 그렇죠. 생각을 해가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정확하게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일을 여러 단계 생각해가면서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저도 그게 좀 부족한데 이렇게 여러 단계를 생각해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매끄럽고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대안도 생각해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이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또 유능한 인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개발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제 계속 지금은 좀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의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술들이 좀 부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작하고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과 같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분야를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관련된 책을 한번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뭐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분야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저도 이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자기 개발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이제 요구되는 것들 이런 실력도 인정받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하는 이런 분들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KPI 기업에서 이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뭐 성과 지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지표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요구하는 그 핵심 역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자기가 이제 업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업무 성과가 우수하고 그렇죠. 또 조직이나 회사 발전에 기여한 객관적인 공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다섯 번째는 이제 객관적인 공로.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나타낼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여튼 모든 지표들은 어떤 성과에 대한 정량화된 데이터
또 우리가 또 정성적인 데이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회사에서는 이제 이익이라든가 원가라고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객관적인 공론을 나타낼 수 있는 실적이 있다. 예. 그래서 또 본인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어떤 실적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을 세운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떤 큰 좀 뭐 땅을 넓힌다든가 우리 이제 고대에서 보면 뭐 또 어떤 국가 간에 뭐 이런 게 이제 좋은 실적입니다만은 지금에서는 이제 마켓 쉐어를 넓힌다든가 또 신제품을 개발한다거나 또 회사의 발전에 또 이익의 증가에 기여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품질을 좋게 한다거나 또 작업 시간을 개선했다거나 이런 실적을 갖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그냥 했다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내가 이렇게 기여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섯 번째 이제 그 한 직종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 참 어려운 얘기죠.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종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해가면서 올해 계획도 생각해가면서 또 이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면 이제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죠.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뭐 1년을 주기 또 3년 주기 5년 주기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해야지만이 뭐 5년을 극복하면 10년을 가고 뭐죠? 10년을 극복하면 뭐 20년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한 직종에서 일을 해야지 또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직종을 잘 바뀌게 되면 전문가로서의 그 역할을 못 하게 되죠. 또 환경도 다르니까. 그래서 한 직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는 이제 전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직종에서 단연간 많은 경험과 능력을 배양한 사람들이 또 대우를 받고 또 승진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엑스퍼트 전문가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 개발을 또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근무하게 되면 경험이니까 경험이 있어야지 그런 직종에서 또 그런 경험이라는 게 이제 그냥 업무 경험뿐만 아니라 또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한 또 실적 뭐 이런 것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한 직종에서 계속 근무하신 분들이 좀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7번째 이제 그 회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발전하려면 그 회사마다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품질이 좋아야 되고 또 우리 납기도 잘 지켜야 되고 QCD, SM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품질, 원가를 또 줄여야 되고 또 우리 납기라든가 그렇죠? 또 우리 또 회사가 또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안전. 그다음에 또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사기가 올라가려면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죠. 생산성이 올라가야지 저 원가가 떨어지니까 생산성을 올리게 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오르는 회사들은요, 그 이제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하고 혁신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이제 이런 테마를 설정해서 우리가 그 내부 역량을 키우게 되면 회사가 작게는 1년, 또 짧게는 6개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회사가 변모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업무를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만 하는 사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은 일만 일이 아니고 일 플러스 혁신 활동, 개선 활동, 이게 바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테마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8번째 이제 발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뀌죠. 지금 우리가 신속하게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만 하다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제 확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배울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우리가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연구도 해야 되고 R&D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더 우리가 그 노력을 많이 해야지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시대의 흐름, 지금 4차 산업, 우리 또 빅데이터, 또 AI,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 기후,
ESG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과 기업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는 굉장히 이제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1도 올라가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우리 삶에 위험적인 요인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쪽에서도 해안도로가 많이 유실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뜨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은 이제 뭐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금 뭐 우리 빙하가 많이 녹아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기업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또 우리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후변화 또 코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좀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바이오라든가 건강, 헬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환경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신속하게 인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적응을 잘하는 기업들은 이제 발전하는 것이고, 적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업의 환경,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서 회사의 발전의 중요 포인트를 빨리 인지하고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